일단 맞네요. 네, 기억이 맞네요. 만성 장티푸스 보균자는 담낭암이 잘 생겨요. 리스크 팩터에 들어가요. 간섭하는 지식들은 그때그때 확인하는 게 기억이 더 오래 잘 가더라고요. 거의 30분마다 좀 신경 써주셔야 돼요. 네, 부탁 좀 드릴게요. 어쨌든 장티푸스, 담능성이나 담낭암 같은 때 S타입P가 서로 연관성이 있다는 거. 서로 연관성이 있다는 거. 이때는 6주 이상 항생제 투여해야 돼요. 세균성 이질 볼게요. 세균성 이질은 아유 큰일 났네. 얼마나 남았죠? 40페이지?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아이씨. 가신 분들은 가세요. 제가 약속 시간 못 지킨 건 저니까. 자, 세균성 이질은 발열, 복통, 설사가 있고요. 특징적인 게 물설사에서 정맥변으로 변해가는 양상이 보여요. 이사, 이질, 전 이렇게 외웠어요. 물설사에서 정맥변으로 변해가는 양상이 보이면 세균성 이질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사로 해버리면 헷갈리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이콜라이 5157도 이사를 하기는 해요. 이사를 하는데 조금 달라요. 분비성 설사가 혈성 설사로 바뀌는 거예요. 이콜라이 5157은 EHEC에 속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엔테로 헤몰히직 이콜라이예요. 그래서 이콜라이 특징이 이콜라이 5157의 특징이 헤몰리지예요. 이콜라이는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뒤에 볼 거예요. EHEC가 있고요. ETEC가 있고 여러 가지 분류가 있는데 이콜라이 5157은 EHEC예요. 헤몰리지예요. 그래서 유관적 혈성혈사로 바뀌어요. 근데 세균성 이질은 다른 거죠. 물설사에서 점액변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대변 발음 표본 검사상 백혈 관찰되고요. 우리나라에 가장 흔한 게 시겔라 소네이에요. 그리고 자연계의 병원소는 사람이에요. 살모넬라도 인간 외에는 알려진 숙주가 없어요. 이쪽 세균 쪽은 살모넬라, 시겔라 다 사람만 병원소예요. 그리고 사람 사이 이콜라이 같은 경우에도 사람 사이에 전파가 되고요. 그거랑 분류되죠. 리케치아, 그리고 뭐였죠? HFRS, 렙토스피로시스, 스피로에타죠. 얘네들은 동물들이 병원소가 돼서 감염이 돼요. 사람 사이 전파가 안 돼요. 분리돼서 아실 수가 있겠죠. 치료는 시프로플럭사신 보시면 되고요. 콜레라는 비브리오 콜레라고요. 주소는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잘. 왜? 콜레라는 아주 그게 안 좋을 때, 그 위생관념이 안 좋을 때 되는 데라 우리나라는 잘 없고요. 해외여행 갔다 와서 특징적이죠. 살뜰물 같은 설사, 수양성 설사 및 전신 허약감, 저혈압이랑 타키카디아 보일 수도 있어요. 체온은 정상이에요. 콜레라, 박테리아 감염인데 체온 정상이에요. 약간 특이하죠. 그리고 배양 결과에 체온 정상 이래가지고 기출 문제만 체온 정상으로 나왔나 해서 찾아봤는데 노피버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좀 특이하죠. 배양 결과는 그람 네가티브로 보이고요. 치료는 당연히 수액 및 전해질 교정하고 테트라사이클린, 독시사이클린 쓰는데요. 테트라사이클린, 독시사이클린이 완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건 아니래요. 근데 숨은 손실기능과 양은 단축시킬 수 있대요. 이렇게 따지고 나면 박테리아는 무조건 발열, 바이러스는 발열이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네요. 그렇죠? 대체로는 그렇지만 이런 것들 개념 잡기가 어렵네요. 궤전병은 비브리오 벌리피쿠스예요. 주소는 일단 전형적이에요. 일단 완전 면역 저하 환자여야 돼요. 완전 면역 저하라기보다 만성질환이 되게 심한 환자만 걸리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잘 모르고 해산물 먹으면 큰일 난대. 이거예요, 이거. 일반 사람들은 안 걸리는데 아주 만성질환자만 걸리는 건데 잘 모르시니까 해산물 먹으면 큰일 난다가 이거예요. 해산물 먹고 나서 만성질환 환자가 하지에 특징적인 그림 사진 거기 퍼시픽에 있어요. 홍반 나타나고 물집 관찰되고 출혈성 수포와 궤양 나타나면 궤전병이에요. 진단하기 쉬워요. 너무나 특징적이어서.
위험한 질환이에요. 원체 상태 안 좋은 환자이기 때문에 사망률이 거의 50%예요. 레지오넬라, 얘도 아주 특징적이에요. 물속에서 증식한 다음에 공기를 통해서 폐렴을 일으키는 질환이에요. 물속에서 증식한다는 거 계시면 되고요. 메닝고코커스, 앞에서 한번 봤으니까 다시 한번 특징만 확인할게요. 대부분의 뇌수막염과 달리 네이세리아 메닝자이티디스에 의해서 생기는 뇌수막염 특징적인 게 있어요. 점상출혈 푸푸라를 보여요. 왜냐하면 네이세리아 메닝자이티디스는 뇌수막염과 동시에 메닝고콕셈이야. 한마디로 혈액의 메닝자이티디스의 감염이 동시에 병발을 잘 한대요. 이것 때문에 페테키아랑 퓨퓨라가 보이는 뇌수막염은 N 메닝자이티디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해리슨이 이렇게 언급되어 있으니까 다른 메닝자이티디스와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임상소견이라고 되어 있어요. 고노코커스는 요도에서 화능 분비물, 배뇨통 보이고요. 분비물의 그람 염색상, 그람 음성, 다이플로코사이 이렇게 두 개 붙어 있는 거죠. 두 개 붙어 있는 거 보이고요. 성병이잖아요. 모든 환자는 매독과 HIV에 대한 검사 받아야 돼요. 감염 경로가 똑같기 때문에 반드시 검사 받아야 돼요. 그리고 클라미디아 트라코마티스도 성병이기 때문에 얘도 검사를 받아야겠지만 얘는 검사하고 치료하는 것보다 워낙 병발률도 높고요. 치료의 반응도 좋고 하기 때문에 그냥 얘는 검사 없이 그냥 클라미디아 트라코마티스를 커버하는 항생제를 그냥 같이 써주는 게 보통이에요. 검사 없이, 검사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워낙 병발률이 높아서 그래서 임균을 커버하는 세프트리아손이랑 시프로플로자신을 쓰고요. 거기다 추가로 클라미디아 트라코마티스를 커버하는 독시사이클린이랑 아지스로마이신을 같이 써줘요. 이콜라이, EHEC의 대표적인 이콜라이 515치를 한번 볼게요. 예전에 한번 문제됐었던 적이 있죠. 햄버거에 감염돼가지고. 이콜라이는 우리 몸에 정상적인 세균총이에요. 정상적으로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이콜라이 5157은 변종이라서 정상적인 세균총은 아니에요. 시가톡신을 분비를 하고요. 전파는 대부분 조리가 충분하지 않은 햄버거로 섭취를 해서 발생을 하는데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전파도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임상 양상은 초기에 분비성 설사는 90% 이상에서 유한적 혈성 설사로 진행을 하고요. 대변 내 백혈구를 보이나 열은 보통 없대요. 그것도 좀 특이하죠. 인플라메이터리 다이아리아의 특징이 백혈구를 보이는 거고 열을 보이지 않는 건 넌 인플라메이터리 다이아리아인데 인플라메이터리 다이아리아도 아니고 넌 인플라메이터리 다이아리아도 아니고 그런 특징을 보인대요. 치료는 5에서 10일 정도의 경과를 보이는 스스로 회복되는 질환이에요. 크게 치료 안 해도 돼요. 항생제 치료 안 하는 게 더 좋아요. 그 얘기는 여기다 써놨어요. 언에어로빅 인펙션은 앞에 잠시 말씀을 드렸었어요. 빌로우 다이아프로그램은 메트로니다졸로 치료를 하고요. 어버브 다이아프로그램은 페니실린 등의 벡타락탐도 되고 메트로니다졸도 돼요. 어떻게 하죠? 다음 시간에 할까요? 아니면 그냥 오늘 끝낼까요? 괜찮아요? 더 해도? 다들 많이 없으시네. 저도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아, 힘드실까봐. 힘드실까봐. 예. 스피로헨타 볼게요.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 매독 시필리스 볼게요. 조심히 가세요.
지금 몇 시간 초과한 거죠? 40분 초과했네요. 30개 남았네요. 스피루에타. 자, 매독. 매독은 트레포네마 팔리듐이에요. 그래서 진단은 암시화 검사법으로 하고요. 셀룰로직 테스트는 VDRL과 FTA-ABS 두 가지로 해요. VDRL은 스크리닝 테스트고요. 확진 검사는 FTA-ABS로 해요. VDRL은 베네리얼 디지즈 리서치 라보레이토리고요. 베네리얼 디지즈가 성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니셜 스크리닝 테스트로 사용을 하고요. 하지만 VDRL 양성으로 나왔다고 무조건 매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위양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FTA-ABS는 추적 관찰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감염되면 영원히 포지티브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VDRL이 추적 관찰에 유용해요. VDRL 타이터를 검사를 하면 얘네들이 디지즈 액티비티 그리고 치료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검사예요. 그래서 VDRL 검사와 FTA-ABS 검사를 구별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FTA-ABS는 뭐의 줄임말이냐면 TA가 트레포네마 감염이잖아요. 트레포네마 안티바디 검사예요. 그래서 FTA-ABS가 확진 검사고요. 하지만 추적 검사는 적합하지 않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는 안티바디 검사가 확진 검사인데요. HIV는 안티바디 검사가 스크리닝 검사예요. 혹시 구별해서 알아두시면 외우시기 좀 편하실까봐. 신경매독은 증상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요. 증상이 없는 신경매독은 CSF에서 VDRL이 양성 반응일 경우에 증상이 없는 신경매독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구별해서 알아두셔야 되는 개념이 VDRL은 위양성의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검사라고 했었어요. 근데 VDRL 양성이라고 나오면 위양성일지도 않을까라고 개념을 잡으실 수도 있는데 CSF에서 양성되는 거는 확진을 할 수가 있나 봐요. 그래서 VDRL 양성이면 신경매독이에요. 렙토스피로시스는 특징적이에요. 홍수가 난 논에서 일한 패스트 히스토리. 왜? 렙토스피로시스 감염 경로는 들쥐가 소변을 놓여요. 그러면 거기 감염된 그 물이 점막이나 상처를 통해서 감염이 되거든요. 그럼 홍수가 나야 쫙 퍼지겠죠. 그래서 홍수가 난 논에서 일한 패스트 히스토리가 잘 주어지고요. 기침, 호흡곤란, 혈액성 가래 보이고요. 고열, 오한 두탕, 전신 근육통 보이고요. 중증에서는 엠피실린, 아목시실린, 에리스로마이신 쓰고요. 경증에서는 엠피실린, 아목시실린, 독시사이클린 쓰면 돼요. 답이 에리스로마이신이었던가 하나 야마로 하나 있었어요. 참 외우기 어려운데 특징은 농촌의 추수철에 호발하고요. 감염 경로는 얘기를 했고요. 개소돼지도 된다는 거 말씀드렸었고요. 사람 간의 전파는 렙토스피로시스, 스크럽타이퍼스, HFRS 다 안 돼요. 모아서 다시 정리해드릴 거예요. 리케치아는 설치류에 기생하는 이 벼룩, 징뜨기 등에 물려서 감염이 돼요. 병리는 혈관 뇌피세포의 병원체 증식을 하고요. 찌쯔 가무시는 스크럽타이퍼스. 저도 힘드네요. 조금만 하고 여기까지 하고 오늘 그만하고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할게요. 자, 마지막 장이에요. 마지막 장. 자, 스크럽타이퍼스 찌쯔 가무시는요. 고열, 두통, 근육통, 시골을 다니면 패스트 히스토리, 등산 다니면 패스트 히스토리가 주어져요. 이거는 거기 잘 없으니까, 도시엔 잘 없으니까. 찌쯔 가무시 진단하기 쉽죠. 괴사딱지 발견하면 돼요. 목, 리프절에 한통 있고요. 체스트 엑스레이상 폐렴 소견 보일 수 있어요. 아까 렙토스피로시스도 폐렴 증상으로 오잖아요. 찌쯔 가무시도 폐렴 증상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을철에 이런 증상으로 오면 꼭 세 가지를 구별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진단은 이뮤노플루센트 안티바디. 이것도 아마 야마로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 대부분의 감염 질환은 진단 어떻게 해요? 배양하면 돼요. 근데 얘는 이것 때문에 배양이 안 돼요. 뇌피세포에서 병원체가 증식해요. 세포 안에서 증식을 해요. 배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특징적인 감염 질환의 특징적인 진단 방법이에요. 대부분의 진단이 뭐해요? 배양해요, 배양.
근데 쯔쯔가무시는 리케치아는 내피세포 안에서 자라나기 때문에 진단 방법이 특이해요. 그래서 야마로 나오는 거예요. 이뮤노플로레센트 안티바디로 진단을 한다는 거. 치료는 테트라사이클린, 독시사이클린, 클로람페니콜인데 임산부는 이걸 다 못 쓴대요. 그래서 아지스로마이신, 임산부의 경우는 아지스로마이신을 쓴다는 거 그렇게 아시고요. 일단 제가 시간을 못 지킨 점은 죄송하고요. 저희 바이러스부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아마 다음 시간에 조금 시간을 늘려야겠어요. 하고 오늘 듣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꺼주세요.